네, 이번 시간에는 특수자산의 취득 원가 부분과 차입 원가 자본화 그리고 정부 보조금 요 파트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사실 원래 이게 오프라인 수업 시간 했을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시간에 이 정도까지 오는 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리액션이 없는 가운데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없다 보니 그냥 제가 이해하고 제가 지금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고사와 뭐 기말고사 이런 문제도 사실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중간중간에 사실 제가 퀴즈도 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되다 보니까 퀴즈도 못 보고 그래서 개강을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언제 제 생각에는 뭐 4월 말쯤이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아마 월요일 우리 보직자 회의에서 뭐 비대면 강의를 다음 주 금요일로 종결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 주를 할지 월요일에 결정이 되는데 뭐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종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발 좀 저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제가 취해 전략은 중간고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 많은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죠? 강의실에 가서 제가 예제 위주로 있잖아요. 예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예제를 설명하는 걸로 뭐 발표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 교재 나오니 예제를 설명하는 식으로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좀 훑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강의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금 뭐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사실 중간고사 면에서 중도 면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걱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강의실에 가가지고 그 정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312페이지입니다. 자, 유형자산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특수자산의 취득원가예요. 특수자산의 취득원가.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제 그림 보이시죠? 뭔가 좀 보이죠, 그쵸? 요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뭐 화학처리 공정 설비 요런 거는 사실 그 자산 자체만으로는 효익을 낳지 않지만 화학 제품 제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비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다? 회사의 전체적인 면에서는 회사의 어떤 경제 효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KFS 제10169로서 그 타이틀은 뭐냐면 안전환경자산이라고 불러요. 뭐 대부분 좀 약간 환경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산이 다 있겠죠. 뭐 공기 정화기 하는 것도 있고 원래 제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을 정화를 해서 넘기는 그런 정화시설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복구 원가요. 자, 여기서 보면 안전설비를 포함한 관련 자산의 회수 가능 범위 내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는 괜찮아요.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데, 자, 요런 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설비. 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과정, 화학 처리 공정 설비가 만들어졌겠죠? 자, 만들어진 가운데 만약에 이런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이게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없어져야 돼. 이런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이 추정되는 지출 있죠. 그것도 어디에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요 자산에 포함시킨다. 여기 관건이에요. 요게. 복구원가 관건이에요. 복구가 되어가 볼까요? 네. 이슈는 복구원가예요. 이거를 원가에 삽입한다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회계 생각을 넘어서 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지? 이 복구가 또 언제 될 줄 알고?
복구가 언제 될 줄 알고 그때 또 뭐 시가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꽤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키워드는 뭐다? 복구 원가도 그런 화학처리 공정설비 같은 그런 설비시설에 해체되고 난 후 원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에 드는 비용도 미래에 대해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복구 원가 현재 가치로. 나름 이제 뭐 5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요 복구 원가 원상으로 회복할 경우에 예상되는 우리가 비용을 뽑아내겠죠. 그렇죠? 뽑아냈었을 경우 이 뽑아내는 거에 대한 그 금액이 결정이 됐으면 그 금액의 현재 가치를 원가에 포함시킨다. 방법은 그거야. 그 간단하게 어떻게 복구 원가 어떻게 현재 가치로 인식을 하는구나. 요게 일단 원가에 포함시키는 금액인 것이고 문제는 이제 원가 포함시키고 나서 여러분들 보면은 복구 충당부채, 관련 유형자산 가산 아니 당연히 유형자산이 가산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일단은 자산이 금액이 결정되었죠. 현재 가치로. 그럼 자산이 증가되겠죠. 그렇죠? 뭐 안전자산 증가되었습니다. 대변인은 뭘 한단 말이에요. 대변인은 어떤 계정감이냐면 복구 충당 부채로 따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복구 충당 부채로. 글자가 지금 복구 충당 부채. 왜 미래에 우리가 요 설비 시설을 없애버리고 복구를 할 때 쓸 돈이라는 거지. 그런 의무가 있을 때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금액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복구할 때 충당부채 없어지면서 이제 현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회계 처리는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를 복구 충당부채로 계상을 하고 당연히 맞죠? 계상을 하고 이용자산 지도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관련 이용자산 감가상각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을 인식한다. 당연히 이 이용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쵸? 감가상각을 하고 요 복구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을 인식한다 되겠습니다. 감가상각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유계, 복구 충당부 부채 전입액, 복구 충당부채 이래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내용이 많을 경우는 여러분들 내용이 많을 경우는 그냥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산과목은 복구 충당부채로서 복구 충당부채 인식해주고 자산으로서 복구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을 시켜준다. 복구원가는 그리고 매년 감가상각할 때 전입액을 인식한다. 일단 두 툴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예제를 일단 볼게요. 한번 예제 7-10을 보게 되면은 자, 복구원가가 있는 유형자산의 취득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환경과 관련돼서 설치되는 화학처리 공정설비, 정화기 설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나중에 이걸 해체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 대가도 어떻게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2001년 일요일에 내용수 종료 후 원상복귀하는 구축물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종료 후에 원상복귀 했는데요. 지금 취득원가 40만원이고 잔존가치 만원, 내용수 5년이고 감가상각 정액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과 관련된 예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24만 6천원으로 추정하고 있네요. 8% 할인율 적용시켜서. 자,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5년 뒤에 여러분들 종료했으면 5년 뒤죠. 5년 뒤에 이제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 비용이 얼마다? 현재 가치로 24만 6천원이에요. 근데 실제 2006년도에 복구를 했었을 때 금액은 얼마였다는 거예요? 40만원. 여러분 현재 가치가 24만 6천원이면은 이 할인율 적용해가지고 실제 적용된 미래가치 파악할 수 있겠지. 그쵸? 문제에서 지금 제 문제가 다른가요? 문제가 좀 다르네요. 그쵸? 50만원. 이 예제랑 우리 교재 문제랑 좀 다르네요. 하하, 여러분들 교재를 좀 봐주셔야 되겠대요. 저기 가서 교재가 313페이지인데 여기 지금 원래 교재가 업데이트 되면서 요 PPT도 업데이트 했는데 요건 업데이트 안 됐네요. 여기 50만원이고요. 10만 만원 똑같고 내용수 5년이고 정의법 똑같습니다. 예상 현금 흐름을 28만원을 하고
할인율 8% 중에서 추적 현재 가치는 19만. 여기서는 바로 현재 가치가 24만 6,5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그러면은 요 현재 가치가 24만 6,500원이면은 미래 현금 흐름이 있었겠죠, 그쵸? 미래 현금 흐름. 24만 6,500원을 미래 현금 계산하게 되면 얼마 될까요? 계산해보게 되면은 나누기 1.08에 5승하게 되면 나오는데, 일단은 네. 뭐 어쨌든 이제 할인 일단 현재 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현재 가치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개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자, 이 현재 가치를 결국 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용자산의 원가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원가에 포함시키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어떻게? 감가상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23만 6,500원을 자, 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1년 지나죠? 1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2001년도에 이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가 얼마였어요? 24만 6,500원이죠. 1년 지나게 되면은 24만 6,500원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2002년도에 대한 현재 가치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0.8%만큼 이자율이 가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02년도에 현재 가치로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2003년도, 2004년도 5년 동안에. 그래서 5년 뒤에 이제 실제 우리가 복구되는 원가는 요 뭐 24만 6,500원 나누기 1.08에 5승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원가 포함하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을 해주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이 복구 관련된 이 현재 가치가 매년 해당되는 현재 가치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자 할인율로서 8%로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 구했다면, 그만큼 1년 뒤면은 뭐 얼마만큼? 8%만큼 이자가 부과되니까, 이자 부과되는 것만큼 금액이 현재 이자 부과되는 것만큼의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 세 가지를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취득 시점에는 어떻게? 현금 40만원 나왔죠? 그리고 24만 6,500원을 뭐로? 복구 충당 부채로서 일단 인식을 하고 자산에 포함시켰습니다. 64만 6,500원으로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액 만원을 빼주고 내용서 5년이니까 매년 12만 7,300원이 감가상각 되겠죠. 복구 충당급 전입, 복급 충당 부채 전입액은 24만 6,500원에다가 5%인 19,720원. 요게 지금 이자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23만 6,500원 부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렸다. 부채니까, 그죠? 1년 뒤에 이자 얼마 줘야 돼요? 19,720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자를 안 줬을 경우에 1년 뒤에 복구 충당 부채 금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24만 6,500원 플러스 19,720원 되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원래 복구 종료 시점에 여기 문제 안 나와 있었는데 일단 이 문제 좀 볼게요. PPT로. 충당 시점의 부채는 원래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은 5년 뒤에 우리가 복구 비용을 얼마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36만 2,180원을 예상을 한 거예요, 지금. 5년 뒤에 36만 2,180원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 근데 그 5년 뒤에 지불할 그 현금 흐름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24만 6,500원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1년 뒤는 어떻게? 1.08을 곱해주면서 24만 5만, 20한 6만 5천 정도 되고, 또 1년 뒤 이자 붙으면서 28만원. 요렇게 해서 5년 뒤는 얼마 된다는 거예요. 36만 2,180원 되는 거고, 실제 5년 뒤에 이제 복구할 때 이 36만 2,180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 흐름을 첫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결산 시점에는 감가상각 어떻게 12만 7,300원 우리가 계상을 해줬습니다. 12만 7,300원 계상을 해주고 감가상각률에 12만 3,700원 12만 7,300원 계상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복구 충당 부채 요거 현재 가치니까 언제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 1년 뒤에 현재 가치 이자가 붙었겠죠? 19,720만큼 지금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 잔액은 이제 얼마 되냐면 24만 6,500원에다가 19,720원을 더하게 되면 26만 2,220원이 1년 뒤에 복구 충당 부채 잔액이 되는 거죠. 19,720만큼 지금 이자를 인식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 8%. 요 이자는
복구 충당 부채 1200에서 19,750원 이자 비용인 거예요, 지금. 용어는 지금 우리가 복구 충당 부채로 전입했는 금액입니다. 라고 하지만 성격은 뭐다? 이자인 거 아시겠죠? 8% 적용된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복구 시점에는 이제 어떻게? 복구 시점에 보니까 얼마 나갔다? 40만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갔는데 우리 복구 시점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복구 충당 부채가 5년 뒤에 이제 실제 현재 가치는 얼마 되는 거야? 5년 뒤는 36만 2천 180원이 되겠죠. 36만 2천 180원 36만 2천 180원 충당 딱 시켜놨는데 돈은 얼마 나갔어요? 40만원 나갔죠. 뭐다? 손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채로 설정해 놓은 금액은 36만 2,180원인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40만원 얼마만큼 손해봤다? 손해봤다기보다는 사실은 충당 부채를 적게 설정을 한 거죠. 적게 설정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복구공사 손실로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교수님 아까 복구 충당 부채는 원가 포함시킨댔잖아요. 취득 시점에. 사실은 이 37,181원은 원가에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예상될 금액은 사실은 얼마? 40만원 회사 되는 거죠. 40만원. 40만원을, 5년 뒤에 40만원을 지급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는 어떻게? 40만원 곱하기 1.08에, 아니지, 40만원 나누기 1.08에 5승을 해야 되겠죠. 5승하게 되면 지금이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계산돼가지고 했었으면 정확하게 복구공사 손실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최초에는 24만 6,500원으로 우리가 기록했었고 최초에 우리가 현금 흐름은 지급될 금액을 얼마 예측했다는 거예요? 36만 2,180원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40만원이니까 초과된 금액 37,811원은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럴 왜 여러분들 어쨌든 비용으로 다 처리되는 건 아시나요? 왜? 충당부채에서 이자로서 매년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얘도 그냥 손실로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지금 다르게 적용된 거지. 어떻게 결국은 복구할 때에 들어가는 거는 그럼 누군가에 질문하겠죠. 교수님 24만 6,500원하고 36만 2,180원이 차이 나는 금액은 이자 비용으로서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으로서 어떻게 이자 비용을 처리됐는데 24만 6,500원 여기 자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비용을 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요거 나중에 이거 비용화 됐어요? 안 됐어요? 64만 6,500원 비용화 됐어요? 안 됐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걸로 비용화 되었죠. 결국은 다 비용 처리가 다 된 거죠. 비용 처리가 다 되고 추가로 지금 든 것도 비용 처리가 된 거고 색깔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일단은 큰 맥락에서 본질은 다 비용으로 처리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복구 원가를 일단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뒤에 보시고 그냥 제가 정보 보조금 하려고 했는데 뒤에 지금 복구 충당 부채 이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표랑 유사한 표가 좀 보이죠. 이제 이름표가 계속 눈에 보일 겁니다. 내용 연습 아래 즉 5년 뒤에 우리가 추정했던 현금 흐름은 36만 2,189원이었어요. 그런데 즉 5년 뒤에 우리가 지급될 금액은 36만 189원을 했었고 이 5년 뒤에 지금 현재 시점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24만 6,500원이라는 거. 왜? 이자율이 할인 8%라는 거 할인을 했었을 때. 이 말은 이때부터 매년 이자가 8% 붙으면 5년 뒤에 얼마 된다는 거예요. 지금 36만 2,189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2년 1월 1일에 24만 6,500원에서 원가 포함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8%만큼 어떻게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자를 어떻게 복구 충당 전입액으로 넣고 복구 충당 부채처럼 늘어났죠. 2년 뒤에는 또 2년 12월 30일에는 26만 2,220원에 8% 이자가 붙죠. 마찬가지로 다 이자가 붙고 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채 금액은 36만 2,189원이 된다는 거죠. 지금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로서 우리가 재무제표 인식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매년 현재 가치로 바꿔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05년 12월 30일에는 36만 2,180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정보 보조금입니다.
자, 정부 보조금도 이거 앞전 슬라이드 아니요 언제 몇 주 차였죠? 얘기를 한 기억이 그때는 제가 대략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뭐다 지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 경영 활동을 하는데 영업 활동 부분에서 물건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설비 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가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죠. 그렇죠?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기계 장치를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내 돈이면은 그냥 차변의 유형자산 대변의 현금인데 이렇게 정부 돈으로 받았을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뭐 정부 돈을 받았든 안 받든 누구 돈이든 내 돈이든 차변에 일단 유형자산이 증가하는 건 똑같은 맥락이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현금 어디로 받았다? 정부로부터 받은 거죠. 그죠? 그럼 선행되는 게 뭐고 정부로부터 일단 현금을 받고 그 받은 현금을 기계 샀다라고 여러분들 흐름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government grant 해보게 되면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거나 충족할 경우 이거 우리가 한글 읽기 회계에서 회계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 읽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거 감이 안 옵니다. 회계라는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무조건 보여야 돼요. 눈으로. 그러게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 기계하게 되면 저야 뭐 읽으면 사실은 알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통 어쨌든 용어는 정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미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의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 이게 뭐다? 정부 보조금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영업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조건에 충족해야 되겠죠. 즉 국가사업에 뭐 해당되거나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받은 돈 정부 보조금은 합리적 확실시대가 인식하지 않는다. 사실은 거의 뭐 돈 받을 때 인식하죠. 돈 받을 때. 회계처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으로서 보조금 성격을 수익으로 보냐, 보조금 성격을 자산으로 보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보게 되면 그냥 어떻게? 단기에 손익 처리하는 겁니다. 간단하니까 수익이니까. 단기 소액 처리하는 거고 자산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떻게 해요? 내 자산이면 원가에 포함이 됐겠죠. 원가 포함되면 어떻게 해? 당연히 감가상각 인식이 되겠죠. 자산을 볼 때는 이연수익법과 원가 차감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에서 이연수익이래요. 자, 자산 관련 보전금이니까 일단은 어떻게? 자산으로 일단 인식을 했겠다. 그쵸? 자산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익을 이연했대요. 지금 수익을 당장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연기했는 거예요. 지금 연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수익은 인식을 하는 거죠.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 이연했다는 것은 뭐다? 내연수에 걸쳐서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인식을 하는 게 지금 이연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수익을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이연 수익은 원가 차감은 볼게요. 일단 자산을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하고 뭐다? 원가에서 차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방법으로서 지금 정부 보조금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그때 감사보고서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실사를 나갔었을 때 두 개, 이게 여러분들 처음 들으면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이 재무 얘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계 원리가 되어 있고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더라도 적어도 이런 이연이든 수익이든 원가 차감이든 이 내용의 의미는 일단은 안다고 가정하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더 제가 좀 설명이 여러분 어쩌면 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그 회계 원리에서 조금 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제가 원하는 바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회계 원리식으로 하다 보면은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가 없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항상 내가 경영활동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돈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받았네? 일단 현금은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계장치를 샀어요. 나라 돈 주고. 그럼 꿀꺽? 끝인가?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1억을 받았어. 기계장치 3억짜리 샀는데 2억은 내 돈이고 1억만 정부 돈이야. 그럼 기계장치는 3억짜리겠다. 그쵸? 기계장치 3억이고 현금 3억 나갔다. 물론 현금 3억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 정부에서 현금을 받았겠죠? 차변에 현금 1억이고 대변에 정부 뭐 보조금이나 1억을 칠게요. 일단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계장치를 샀어요. 차변에 기계장치 3억이고 대변에 현금 1억? 대변에 현금 2억, 내 돈 현금 2억이고 이제는 또 어떻게? 정부 보조금 돈도 있었잖아요. 그쵸? 정부 보조금 1억 현금 되죠. 내 돈만 현금이 3억 나갔지만 1억은 내 돈이고 2억은 내 돈이고 1억은 정부 돈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맥락상 알겠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 다음은 지금 회계 처리 한 걸로 봤을 때는 정부 돈 꿀꺽이냐, 그치? 꿀꺽이고 항상 자 꿀꺽이고 현금이 들어왔었죠. 아까 현금 1억이었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이라고 제가 표시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처럼 회계처했다면 이 정보보조금이 재무상태표에 대변에 항상 보이겠네요. 그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정보보조금 영원히 요거는 지금 이 정보보조금 1억이 이렇게 보인다면 아이고 정부에 지금 갚을 돈이 1억이 있네 라고밖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지. 그걸 하나는 뭐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는 지금 요걸 어떻게 원가에서 차감시켜야지 없어지겠죠. 없어져야 되겠죠. 원가에서 차감시켜야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여러분들 정부보조법은 뭐 이연 수익 연쇄 차감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흐름을 내가 이제 경영자까지는 아니라 내가 재무팀장인데 정부 돈을 돈 받았으면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하고 대변에 어떻게 정부 돈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회계처리를 했겠죠. 그 현금 들어가지고 기계를 샀다. 기계가 3억이고 와이프보드를 좀 켜볼까요? 와이프보드가 있나? 여기는 와이프보드가 없나요? 여기는 와이프보드가 없네. 여기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가 보네요. 이게 이 PPT의 나름의 지금 단점이네요. 자, 어쨌든 기계가 3억 들어오고 기계 3억 들었죠? 그러니까 현금 3억 나왔어. 현금이 3억 나온 건 맞잖아요. 근데 그 현금 중에 1억은 나로 돈이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두 개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요 돈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뭐 대변이니까 내가 정부에 지금 갚아야 의무로 보이는 거라니까요. 아니면 정부 돈 하지 않고 어떻게 공돈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나라에서 준 돈이니까 수익으로 잡는 거고 또 나라 준 돈이니까 내 수익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보다 나는 원가에서 차감시키겠다는 거지. 실제 내가 들어간 돈은 2억이 있기 때문에 2억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한다? 아닌 거죠. 보시게 되면은 내용연수에 걸쳐가지고 즉 만약에 기계가 내용수가 5년이에요. 그럼 1억을 어떻게 5년 동안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산 차감도 어떻게 5년 동안 감소시켜주는 거죠. 그럼 5년 뒤에 기계값은 얼마 되는 거야? 2억이 되겠죠. 이연수익법은 기계값은 이연수익법은 기계값은 그대로 3억으로 보이겠죠. 차이점. 자, 그 다음 분계점 좀 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예제 7-11에 정부 보조금 이제 치르겠습니다. 그쵸? 볼게요. 2001년도에 정부에서 보조받았죠. 그쵸? 유형재산 지정원가 200만원이고 2001년 9월 30일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50만원 받았네요. 9월 30일날. 내용에서는 5년이고 잔존가치 10만원 감가상각방법 정해법입니다. 9월 30일과 12월 30일에 관련 분계를 해요. 재무상태표 표시를 하고 유형자산을 2004년 10월 1일에 80만원 처분을 했을 경우에 와 사건 많다 그쵸?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다월 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9월 30일이에요. 얼마 주고 치르겠죠? 200만원이죠? 그런데 요 취득한 거 중에서 50만원 어떻게 나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내 돈 얼마 들어갔다는 거야? 150만원이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서 유형자산 취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이연수익법, 원가차감권 둘 다 떠나서 유형자산 일단 얼마 기록된다? 200만원이죠. 그쵸? 그럼 현금 200만원 나갔죠? 이때 현금 2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연수익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일단은 내용수에 걸쳐 5년 동안 인식을 한다는 하잖아요. 50만원을. 그럼 10만원만큼 매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눴던 현금 50만원 들어왔다. 그쵸? 이 50만원을 매년 인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정부 보조금이든 뭐든.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이 2연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50만원 지금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2연 정부 보조금 수익을 5년 동안 인식을 한대요. 지금 2연 정부 보조금 수익은 2연은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5년 동안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요게 10만원만큼 없어지면서 대변에 뭐가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얼만큼? 10만원.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2연 수익이니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됐으니까 무엇을? 정부 보조금을. 그래서 매년 정부 보조금 수익을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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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5년 뒤는 요 2연 수익은 0이 되겠죠. 요 맥락입니다. 두 번째, 원가 차감법을 볼게요. 어쨌든 유형자산 200만원이고 대변의 현금 200만원이에요. 원가 차감한다는 것은 바로 어디서 지금 빼준다는 거예요. 지금 원가 차감한다. 유형자산 원가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설명 다 끝나지 않았는데 슬라이드가 넘어갔네요. 잘못 쳐가지고 일단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연수익법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연수익법 설명했었죠. 취득 시점에 일단 현금 200만원 나가고 유형자산 200만원이죠. 이연수익이니까 수익으로 지금 인식을 하는데 이연됐다는 지금 defer 연기시켜서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기시켜서 지금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현금 50만원 받았는데 이 50만원을 뭐 어떤 계정으로 2연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서 50만원 인식을 하고 이걸 매년마다 어떻게 매년마다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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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자 12월 31일이에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얼마짜리에 대해서 이용자산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잔존가치 10만원 뺐으니까. 그런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5,000원 되겠죠. 감가상각비 95,000원, 감가상각 6에 95,000원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 이제? 2년 정부 보조금 수익을 매년 인식을 해야 되겠죠. 2년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 보조금 수익을 25,000원 인식했어요. 그래서 10만원. 몇 개월치다? 3개월치죠. 그래서 25,000원 인식하고 2년 정부 보조금 수익 25,000원 어떻게 인식되었으니까 이거 25,000원만큼 감소되겠죠. 그럼 2000년 10월 30일에 2년 정부 보조금 수익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47만 5천원 남았죠. 요게 이 결산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부분 재무상태표예요. 유형자산은 그대로 200만원 기록될 것이고 감가상각 6에 9만 5천원. 그래서 유형자산 잔고 금액은 109만 5천원 되는 거죠. 2004년 10월 1일입니다. 취득 후 3년 뒤 유형자산 처분시 분개입니다. 일단 처분하기 전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감가상각부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처분하기 전에 관련된 회계처리에 있는 거는 무조건 끝내줘야 돼요. 감가상각을 자 9개월분에 대해서 하니까 28만 5천원, 28만 5천원. 이연 보조금도 어떻게? 7만 5천원이죠. 1년에 10만원이니까 정부 보조금 7만 5천원. 요렇게까지 하고 나가면은 자 2004년이면은 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년만 지금 보유한 건 23년 3년 보유했으면 부분 재무상태표에 보게 되면은 여기 유형자산에 200만원 될 것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은 28만 5천원에다가 1년, 2년 20만원 되지 2년, 3년 20만원과 1년치가 얼마죠? 오케이 190만원에 나누기 5 하게 되면 1년치가 38만원이네요. 38만원 2년치 됐죠?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 95,000원이죠. 그리고 9개월치 지금 얼마죠? 28만 5천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뭐보다 114만원 나왔죠.
장부 금액은 얼마 남았다? 86만원 장부 금액 남는 거죠, 지금. 86만원. 여기 장부 금액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유형자산 처분했을 때 손익계산한 거 지금 보여주고 있죠. 총 처분했던 금액을 얼마 처분했다는 거 지금? 80만원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조금 훈련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방법을 취해가지고 일단 하시는 게 이 방법을 먼저 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약간 회계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용자산 없어지고 감가상각 장부가에, 왜냐면 이게 장부가에 보시면 가격이 다 없어지고 현금 80만원 들어오고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도 있잖아요. 잔액 남은 게 20만원이잖아. 다 없어지고 어떻게 처리되는 걸로 바로바로 되지만 그 작업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으로 일단은 먼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항상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여기 익숙하지 않은, 회계 처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분 손익, 처분 손실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회계 처리 하시면 되거든요. 처분 손실, 처분가 먼저 하는데, 먼저 보니까 얼마나 처분했냐면 80만원 처분했단 말은 이제 내가 현금 80만원 받는 거죠. 그렇죠? 처분을 했는데 실제 처분한 금액인데 여기 현금 들어온 거가 내 장부가액은 얼마였어요? 아까 계산해보니까 86만원이었죠. 아이고 손실이네? 그렇죠?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우리 50만원 받은 것을 중에서 얼마만큼만 지금 정부가 인식했다? 30만원 인식하고 정부 보조금이 2년 정부 보조금 수익이 20만원 남아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처분 시점에 전부 다 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 안 되는 것만큼. 한꺼번에 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산 처분이익이 14만원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맞게끔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80만원 현금 들어왔죠. 그리고 유형자산 200만원 없어지고, 감가상각 유계액 없어지고, 그 다음 정부 보조금 요거는 없어지니까 잔액만 지금 처리하면 되는 거죠. 정부 보조금 수익 20만원 없어지고 이용자산 처분식 14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또 누군가는 교수님 여기 치도공과 요거는 200만원 여기 그대로 갖고 114만원도 여기 그대로 갖고 80만원도 눈에 보이게 해줄까요? 다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계산할 때 순서대로 여기 80만원 현금 들어왔죠? 200만원 없어졌죠? 감가상각 유계 114만원 없어졌죠? 그럼 50만원 이것도 없어지고 30만원도 없어지겠는데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의 용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계정 과목에서 이미 지금 다 감소가 되었고 계정 과목이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2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4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처분이 되었다는 말은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사라져 있다는 거죠.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지는 유형자산 금액이 얼마였냐면 200만원인 거고 감가상각이 얼마였냐면 114만원인 거고 그 다음에 2년 정부 보조금 수익이 얼마 남았냐면 20만원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바로바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왜? 처분되었으니까 이 모든 처분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다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없어지고, 감가상각 유계 없어지고,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 20만원 있는 거 없어지고, 현금 80만원 들어오고, 유형자산 처분이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액 따라 또 제가 금액 따라 보여줄 때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금액은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살아있으니까 없어지는 거 맞고, 요 금액은 지금 어떻게 이미 지금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에서 30만원권 감소된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만큼 지금 현재 여기 9월달까지도 지금 정부 보조금 지금 수익을 다 인식했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걸 회계처에서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뭐 외우고 하는 건데 no.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회계 계정 과목 배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우리는 회계에서는 이러한 계정으로서 그러한 기업 경영 활동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이 있다는 말은 뭐야 지금? 이 회사가 정부에서 보조금 받은 돈으로 뭔가를 샀구나. 구입을 했구나. 이용자산을. 이미 우리는 이 계정 과목 하나로서 이러한 걸 다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해보자고 된 게 그래서
이 재무자표에 보이는 발음 라인은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계정값 외우시든 방법을 외우시든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무조건 이걸 만약에 제가 했으니까 50만원 정보 보조금 없어지고 30만원 없어지고 노노노노노노노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 원리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까지 여러분들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왜? 기초가 안 되는 가운데 모든 학문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학문이 기초가 안 되는 가운데 그 다음 학문을 접하게 되면 당연히 빵꾸가 나죠. 왜? 그 다음 학문은 기초가 돼 있다는 것 전제하에 진행을 하니까. 예, 그런 경우는 다시 회계원리 한번 듣고 또 수업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는 원가 차감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가 차감법입니다. 용어에서 일단은 뭐다? 원가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취득 시점 범위는 유형자산 200만원, 현금 200만원이에요. 원가 차감이니까. 원가 차감이니까. 유형자산 50만 차감되었죠. 이거는 뭐다? 정부에서 받은 돈을 기록해줘야지. 그쵸? 정부에서 받은 돈을 기록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그냥 뭐 누구는 이거 없애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부 보조금 받은 거 기록해주고, 이 받은 돈이 어디로? 유형자산은 내줬다. 차감시켰다. 감가상각은 그대로 지금 10년에다가 25,000원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가 약간 교재에 있는 금액이 좀 다르니까 요거 지금 제가 생각이 잘못됐네요. 지금 보니까 교재 317페이지 보시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요것만 지금 잘못됐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원가를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지금 7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7만원. 여러분들 보실 때 원가 차감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01년 9월 32일 정부 보조금 관련된 계정감이 보이는 것 외에 보이는가요? 평상시에 우리 유형자산 처리하는 것 똑같죠.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얼마? 2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인가 아시겠죠? 그렇죠? 정부 보조금만큼 원가에서 차감을 시켰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50만원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요거 지금 슬라이드가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우리 교재 150만원에서 10만원 빼고 5년에서 7만원. 마찬가지로 2004년 10월 1일 날 3년 뒤에 이제 팔게 될 경우에는 파는 시점까지 일단 무조건 처분 시점 직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21만원 감가상각 계산해주고 처분 시점에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원가 차감법과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 정리가 되셨나요? 정부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겠대. 그게 이연수익법입니다. 계산 과목은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 두 번째, 정부 보조금을 원가에서 그냥 아예 빼버리겠대. 그래서 취득했었을 때 이용자산 금액을 정부 보조금만큼 감소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걸로 봤었고요. 지금 3년 후에 전 슬라이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처분 시점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어디를 봐도 지금 정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없죠. 밑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동일하죠. 그렇죠?